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단판 첫날이 밝았습니다. 하노이로 향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엄청난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회담의 결과에 주목합니다.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시키는 선에서 멈출 것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획기적인 선언이 나올 것인지 세계의 단판에 지구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동력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북핵 폐기,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재가입, 금강산 관광체계, 개성공단 재가동 등과 같은 그런 내용들 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이를 토대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만들 생각도 필요도 없다고 한 김일성 주석의 1992년 발언은 그의 손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핵을 지닌 채 평생 살기를 원치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구체화될지, 오늘 출발 새아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이슈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미 두 정상 오늘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네. 먼저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어제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을 저녁 때 한 50여 분간 방문을 했죠. 네네. 직원 격려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굉장하더라고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어젯밤 8시 54분에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 정상 간 첫 공식 일정은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네. 잠시 인사 환담 나누고 6시 40분부터 한 20분 정도 1대1 대면 단독 회담. 짧은 그냥 상견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친교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당초 만찬 일정이 알려져서 좀 대규모 만찬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이 양 정상과 양측에서 2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3+3, 3 플러스 3 형식이라고 합니다. 아주 소규모로 그냥 조촐하게, 어떤 장소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럴 최종 확정은 아닌 것 같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일정이 많습니다. 응우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확대회담 갖고, 응우엔 수원북 총리하고 또 회담하고 업무 만찬 갔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알려지는 지금 일정이 없는데요. 공식 친선 방문 일정은 북미 정상회담 뒤거든요. 예. 3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은 이런 주요 정상들하고의 회동 이런 것보다는 다른 좀 일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단 방문 일정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긴 합니다. 네. 예.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이슈들로 꽉 채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박사님께서는 다른 뉴스들도 전해 주셔야죠. 브리핑이시니까.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참 일정이 겹쳐가지고 많이 안타깝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오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때 연기설도 나오긴 했었는데 네. 결국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합니다. 예. 대표 그리고 4명의 최고위원, 1명의 청년 최고위원 선출하는 절차고요. 후보들의 마지막 정견 발표, 대의원 현장 투표와 개표, 당선자 발표 순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23, 24일 양일간 선거인단 사전투표가 있었고요. 오늘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가 이루어지면 그것까지 다 합산해서 70%를 이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 25일부터 26일 실시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60여 명이 검찰총장실을 4시간 반 동안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속 수사 촉구 차원에서 이제 방문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시점이 좀 묘할 뿐만 아니라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잖아요. 예.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환기 차원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저녁 시간이면 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그 기온은 좀 높아서 춥지는 않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은데요. 네. 어제 한중 환경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가지고 뭔가 좀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온 것이죠? 네, 조명래 환경부 장관하고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장관이죠. 어제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가진 거고요. 지난달 22일에 이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를 이미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을 이제 최종 합의를 한 그런 건데요. 특히 대기질 예보 정보 그리고 기술 교류를 위한 이행 규정에 합의를 했고 또 공동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중국 북부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이동 경로를 연구하는 청천 프로젝트 이것도 좀 확대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리간지의 부장이 한 발언이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중국 대기 오염이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예, 최근에 사실은 한국 미세먼지는 네네. 중국 탓 아니다. 글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라서 예. 우리로선 좀 관심이 많이 가죠. 네. 예. 알겠습니다. 중국 미세먼지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한국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전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버닝썬 이슈가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가수 그렇습니다. 승리 씨의 심지어는 성접대 의혹까지도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수 승리 씨가 버닝썬 같은 것을 활용해서 로비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긴 했었는데. 네네. 거기에 더해서 한 인터넷 매체가 2015년 12월에 승리 씨가 이제 당시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머 대표하고 직원이 나눈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성접대를 준비시키는 듯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본인 확인 결과 이건 조작된 문자 메시지로 구성됐고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예. 해명을 했고요. 유리홀딩스 측도 이 카톡 내용은 전부 사실 무근이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닝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단 내사에 착수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어제 그 버닝썬 이문호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를 했는데요. 소변 검사 때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관련 부분도 관련자들의 금융 계좌, 통신 기록을 압수해서 분석 중이라 그럽니다. 네네. 승리 씨가 언제 경찰 조사를 받을지도 관심사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카톡 내용이 전부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 자료가 나왔으면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지금 치러지는 데가 있어요. 조합장 선거. 예. 치러질 것으로 예정돼 있는 거죠. 임백해 있는데 네. 여전히 그 조합장 선거하면 과거부터 그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죠. 네, 더 혼탁해진 것 같다. 네네.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에 이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게 지방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네네. 그런데 4년 전 제1회 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때하고 비교할 때 금품 선거 사범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예. 제1회 선거 당시 입건자가 137명이었고 이 가운데 금품 선거 사범이 81명, 전체의 59.1%를 차지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입건자가 140명.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좀 넘어섰죠, 숫자를. 그리고 이 가운데 91명, 그러니까 65%가 금품 선거 사범이라 그럽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유권자 수가 일단 적다는 거죠. 모집단이 적다 보니 일단 매표가 용이하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5억 원을 쓰면 당선, 4억 원을 쓰면 낙선된다는 5당 사락. 이거 과거에 이 총선 때 이런 얘기 많이 나돌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고 유권자당 개인당 한 50만 원을 쓰면 당선되고 30만 원을 쓰면 낙선된다. 이런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하네요. 이 돈을 써서 당선이 되려고 하는 것은 당선된 이후에 쓴 돈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 그대로 선거를 통한 또 부정 개입의 여지가 그냥 그렇죠.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좀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 사회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구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오늘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요. 두 번째 핵 담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오후 1시쯤에 하노이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북한 대사관도 방문했고 일정을 마쳤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57분경이에요.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베트남 현지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호치민시 기술대 한국어학과의 이인선 교수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의 이인선입니다. 네.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핵담판을 앞두고 있는 하노이는 현재 1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네. 약간 선선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마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다소 추운 날씨도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두 정상들에게는 뜨거운 하루가 되겠죠. 기온은 뭐 한 15도 안팎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18도, 19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도까지는 안 되는군요. 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오늘 이제 저녁에 만찬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담 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노이의 현지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다들 베트남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분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들떠 있고요. 흥겨운 그 자체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만찬 메뉴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북한, 미국 그리고 베트남의 요리를 조합해서 음식이 보일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베트남 국민들은 그럼 두 분은 어떤 베트남 음식을 좋아할까라는 것까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베트남 방송부 베테비에서는 지속적으로 두 분의 한정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만찬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 얘기가 아직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정확하게 아직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두 정상이 하노이에 도착한 현지 언론들의 보도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경에 베트남에 도착을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먼저 도착한 거고요. 네네. 베트남에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방문했으니까 국민들이 실제 모습은 어떨까라고 궁금해했고요. 네네. 상당히 놀라고 궁금하다는 표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환영 인파들이 많이 가 있었고요. 특별히 아우자일 입은 난송 사범대 중고학과 여학생이 나와서 위원장에게 꽃까지 선물할 정도로 대대적인 환영이었습니다. 몇 살이냐고 김정은 위원장이 물어보는 뭐 그런 모습도 좀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19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19살이었습니까? 네. 9살이 아니고 19살이었어요? 예, 지금 중국학과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생이었군요. 제가 잠시 네네.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19살입니다. 그랬군요. 네. 자,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베트남 방문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면은 베트남 국민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실물을 보는 또는 그 뭐 TV를 통해서 좀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그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상당히 친절하다, 밝은 모습이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보통 사실 국가고 하다 보니까 좀 김정은 위원장이 딱딱한 모습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나 봐요. 네네. 너무나 친절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은 그 김정은 위원장과 쫑 국가주석도 만나고 뭐 이런 일정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베트남 언론에서도 특별하게 좀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베트남 언론에서는 지금 베트남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양 특별 공연을 준비하다고 지시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베트남 전통 민요가 꽈노라고 있거든요. 그 예. 공연하고 후에 군중 예술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종 예, 국가 아마도 이거 네네. 네네. 종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 도임의 정책을 입안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같은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좀 전수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하기 전에 지난 12일에 김 베트남 부총리겸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경제 발전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도울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도이모이 노하우에 대해서는 전달 의향이 있다라고 이미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어떤 방식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베트남은 일단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나눠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머무르는 동안은 언제든지 정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이 오전 일정은 사실상 비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깜짝 외출할 수 있는 하노이에 어떤 장소가 있다면은 어디를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그때 깜짝 외출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를 상당히 쇄신하시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네네. 이번에도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뽑는 것 중에 하나는 롯데호텔 전망대에 올라가면 하노이 시내를 전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거기가 또 숙소하고 가까워서 65층에 올라가서 하노이 시내를 한눈으로 좀 내려다보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유명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하롱베이 이런 데는 하노이에서는 꽤 멀잖아요. 예, 멀죠. 예, 그러니까 가긴 좀 그래서 어렵겠죠. 그걸로 거기. 거기는 글쎄 깜짝 외출이라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내에 있는 롯데호텔 전망대 정도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위에 다른 곳은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베트남 언론에서는 다양하게 호치민 묘소는 하노이 시내에 있거든요. 네네네. 통로 같으면 간단하게 가볍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얘기하는 게 삼성공장, 하롱베이, 하이퐁을 얘기를 하는데 하롱베이는 또 역사적으로 또 의미가 또 있고 세계적인 명승지입니다. 예전에 김일성 주석이 1964년에 하롱베이를 방문했대요. 네네. 지금 이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롱베이를 방문한다면 할아버지의 어쩌면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거고 특히 하롱베이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다 보니까 베트남의 관광 산업을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어서 하롱베이를 점치고 있고요. 네네. 또한 하롱베이가 괜찮은 게 가까이 하이퐁에 자동차 제조 공장이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김 위원장이 가까이 있는 이 자동차 제조 공장을 보고요. 또 하롱베이 하이퐁에 LG전자가 있거든요. 네네. 이러면 또 한국의 산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것이고 가장 많이 점쳐진 게 박민성의 삼성 공장이거든요. 네네. 그 전에 이제 하노이 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기를 들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일단 하노이로 바로 오게 된 거고요. 네네. 그래서 박민성 삼성 공장은 북한 사람으로서는 한국 기업의 발전 직접 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개성공단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제2, 제3 개성공단의 청사진을 이 박민선 삼성공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곳을 또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직 3월 2일까지 여기서 체류한다니까 일정이 상당히 넉넉하니까 충분히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찬 장소로 예정하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어떤 곳입니까? 김일성 주석이 예전에 올 때 지금 김 위원장이 했는 것처럼 열차를 타고 왔는데요. 네네. 예전에 김 주석이 와서 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호치민 주석과 공연을 관람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관람한 이곳에서 좀 김 위원장이 자신이 관람을 한다라는 거를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에 대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보는데 그냥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아마도 지금 수행단에 현송월, 삼지연 관여악단이 포함되어 있대요. 네네. 그걸로 봤을 때는
북측 측도 함께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들이 어제 오늘 연결했습니다만 내일도 하노이 현지의 소식 좀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치민시 기술대학교의 한국어학과 이인선 교수였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박지원 의원을 연결해서요. 하노이 선언의 전망 그리고 이후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출발 새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예, 조금 전에 1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베트남 현지 분위기를 압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그동안 그 두 정상이 9차례 걸친 친서도 주고받았고 한 번 만났고 이번에 두 번째 만납니다. 이게 정상들이 보통 이렇게 접촉의 빈도수를 높여 가게 되면은 초반보다는 한결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이야기도 좀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260일 만에 만나는 북미 정상이기 때문에 네네. 또 그 사이 비핵화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애정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동안 보면 또 이런 일각에서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할 만큼 그렇게 큰 진전이 없었다.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전쟁을 치르고 약 70년간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던 북한과 미국이 작년 6.12 싱가포르 1차 회담을 통해서 그만큼 상면했다는 자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 또 비핵화를 위해서 때로는 충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비교적 두 정상이 잘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난번에 보면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어제 그 김영현 교수께서는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보면은 지금 한 1,000안 정도 간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이 협상 단계를 10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어려운 고비는 넘겼고 상당히 6, 7부 능선은 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하노이 선언에서 예를 들자면 종전 선언이라든가 연락사무소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평화선언을 선호하고 북한에서는 정전선언을 요구한다고 하고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투자 그리고 장소까지도 물색했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요. 영변 핵시설 폐기 이것을 북한이 약속을 한다면은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 것이냐. 예를 들자면은 북한이 더 이상 이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타 북한이 은닉하고 있는 핵시설 폐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지금까지 북한으로서는 금창리 핵 발사 시설, 동창리의 미사일 실험장 폐기에 이어서 영변의 핵 생산 시설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하겠다. 그런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아마 금창리, 동창리, 영변 네네. 이 시설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고 폐기하는 과정을 겪으려고 할 겁니다. 네네. 어떻게 됐든 영변 생산 시설이 폐기된다고 하면은 미래의 핵이 없어지는 거고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 확산, 네네. 수출 아니에요. 네. 그게 방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미국 본토 공격용 ICBM 폐기와 영변 핵시설이 폐기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염려하는 본토 공격과 핵 확산, 수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네네. 엄청난 저는 빅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ICBM만 해결하는 것은 빅딜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만만 생각을 하는 스몰딜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비공개 시설을 포함해서 화학무기 폐기까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변이나 생화학무기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저는 엄청난 진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은 탑다운 방식의 지도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캐릭터상으로 보는 거나 협상의 중요성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더 통 큰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핵 폐기에 대해서 상당한 성의를 보였지만은 아직 미국에서는 사실 한미 군사훈련 중지 및 처음에 주장했던 해상 봉쇄를 하지 않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도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또는 양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하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은 경제제재 폐지 및 완화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확실한 얘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장에서 두 정상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경제 제재에 대한 미국의 성의 있는 제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경제 제재 폐지나 완화 쪽으로 구체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제 제재 해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최소한 완화 조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한도 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겁니다. 네. 같은 당의 그 정동영 그 대표께서는 예전에 부자를 내가 다 만나봤는데 그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더 통 큰 스타일이더라 이런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담판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빅딜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부자 두 분을 많은 시간 얘기해봤지만은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서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더 큰 결단을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지만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핵의 폭발 고도화와 미국 본토를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완성됐기 때문에 네.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더 큰 통 큰 결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얼마나 경제 제재 해제 및 완화를 할 것인가 행동 대 행동으로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예.
우리 쪽과 관련된 이슈도 그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의 재가동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긴 장정을 철도를 통해서 이어갔습니다만 남북 철도 연결 이슈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남북 경협의 문제나 특히 금강산 개성공단의 재개는 또 남북 철도 연결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100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북미 간의 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유엔 안보리, 미국의 자체 제재, 우리 정부의 우의사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해결돼서 남북 경협의 길이 트이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야 될 겁니다. 네네.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을 우리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런 식으로 연기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됐든 큰 수준의 합의는 이루어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몰 드릭은 빅 드릭은 그 자체가 빅 드릭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칠 겁니다. 예. 그러면은 반드시 이 답방은 제가 볼 때는 4, 5월경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4, 5월경에 서울 답방을 예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굳이 4, 5월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2월 말에 합의를 하지만은 3월 달에는 자신들의 입장 정리나 미국의 태도도 주시할 것이고 네네. 이번에 하노이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혹시 시진핑 네네. 주석을 하루라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배제하지 않는데요. 예, 예.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시진핑 또는 푸틴과도 상당한 조율 후에 네네. 답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북한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조율 작업이 있다면은 우리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예를 들자면 워싱턴 행을 예상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네. 한미 간에 지금 이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화로 문재인 대통령께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직접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한미 정상회담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뭐 흔히들 뭐 긴 4,500km를 기차를 타고 왔다고 그러는데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3,000km를 달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중국의 철도 내용이니까. 네네. 언론마다 다릅지만은 어떻게 됐든 약 3일간, 기차 만리길을 달렸기 때문에, 북중 간의 혈맹 관계도 확인하면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흥행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야당의 입장에서 한국당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섣부른 것 아니냐. 남북경협기금 사용을 본회의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사실 휴전협정 당사국인 미국, 북한, 중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 미중 이 4개국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평화협정의 입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은 바람직한 일이고 네. 또 4국 정상들의 평화협정의 입구이기 때문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반도에 어떻게 됐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그 경제 협력에 대해서 또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경제 협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네네. 캐도만 하더라도 한국당의 전신인 김영삼 대통령이 46억 불 중 70%를 부담하면서 손해가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뭐 94년의 얘기입니다. 예, 자기 정권에서 할 때는 손해가 아니고 네네. 문재인 정권에서 하면 퍼주기냐.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3부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죠.